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관내 대형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6의 분할 발주 내용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6 분리발주 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분리발주의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의 지역 제한의 제한 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와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567호, 거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의 지역 제한 입찰 범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분할, 분리 발주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할, 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공공사의 분리 발주 검토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을 참 잘하신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 건설 업체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적더라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뭐 분명히 요 예, 조례는 제가 보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읽어보니까 아까 점심 먹고 좀 그래서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뭐 규모가 적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좀 다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좀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제5조 6의 분리 발주의 제2항 을 보면 제5조 6의 분리발주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4장 제2절 지역 제한의 제한 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 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네. 하면은 그럼 추정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제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러면
무조건 100원보다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은 100억 이제 미만 종합공사는 우리 예, 예. 경남도 내 입찰입니다. 예예. 그럼 이제 100억 이상은 이제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예. 이제 100억 미만 공사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상도 예, 예, 이번에 예. 이제 그 분할 발주 대상에 이제 포함하게끔 하는 그런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애매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었고, 예. 아무튼, 예, 뭐, 발빠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양태석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태석 의원과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의원 5분이 동참해 주신 의안번호 585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61쪽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부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85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제한을 현실화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조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탄소 중립 현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2의 1항 제1호를 태양광 시설 토지 대상 평균 경사도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2 제1항을 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으로 시행한다. 개정안 관련하여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8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일반 개발 행위 평균 경사도 또는 20도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산지의 경우 별도의 산지법의 시행령에 따라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18조 2
제1항의 1호를 삭제하더라도 산지는 여전히 15도 이하 규제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지가 아닌 토지 일반 개발 행위와 동일한 20도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규제 중복을 피하고 입지 판단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적 안전성 현행 제도에 따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인 입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 의안번호 제585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을 현실화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평균 경사도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규정을 15도 미만에서 20도 이하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극한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가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상 경사도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의 재해 발생 및 난개발로 인한 생태축 단절 등의 위험 우려도 있는 만큼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 2 제3항 별표 3의 2에 따르면 산지 일치 사용 허가 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은 준보전지역에 한하여 설치 조건 및 기준도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하고 그 밖에 전달 가수원 등이 근본 개정되는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경남 시군의 경우 15도 미만이 9개소, 18도 미만이 1개소, 20도 미만이 5개소, 21도 미만이 2개소, 25도 미만이 1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경사도 완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초 2018년도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지관리법상 허가 기준 25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15도로 강화가 되었고 2019년도에 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보전산지에서는 입지가 또 제한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거제시에서도 2020년도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해서 경사도 15도 이하와 또 주요 시설 도로, 칠악, 해안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구성한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본 양태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도 적용된 경사도를 삭제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20도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지 부분과 농경지에 어떻게 접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지금 산지하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경사도 자체도 일부 높은 지역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전면 삭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 차원에서는 부동의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내용들이 대해가지고는 좀 세밀하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경사도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번 그 조례 개정은 그 경사도 그 한 건이요, 삭제한 한 건.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의원님 그 이 조례의 제한 사유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네. 지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경사도 관련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산자부에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 대충 내용을 보면은 경사도 부분은 사실은 이미 문재인 때 너무 15도로 된 것 때문에 건들지 않고 이격거리만 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한사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불수용함에 있어서도 경사도를 삭제하는 조례를 올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제가 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 거제시는 타지에 우리 그 경남 타 지역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2.2%밖에 안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10%대인데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고 또 이격 거리도 좀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격거리는 좀 조정을 한 걸로 개정을 해서 한 걸로 작년에 제가 하다가 알고 있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라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알겠습니다. 판단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경사도가 삭제가 되면 양태석 의원님 말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재생 에너지의 보급량이 늘어납니까? 어느 정도의 그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정확하게 되었을까요?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함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라고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어려운 사항이고 단 경사도를 완화함으로 해서 제한을 받던 지역들의 태양광 설치는 가능해진 거죠. 지역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얼마냐, 그렇죠. 프로테지가 얼마냐를 갖다가 지금 산출하기는 어려운 네,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렇게 풀어준들 한데 어떤 이제 업체들이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간 이거 풀어주면 어떤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늘어날 것이다. 뭐 확실한 양은 모르지만 근데 왜 불수용하셨죠? 부지들에 대해서는 가용 토지들의 이제 효율성이나 사용성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입지되는 현황들을 보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평지가 아니고 산지와 인접한 지역들. 그런 이유가 많이 있죠. 설치가 왜냐하면 됩니다. 경사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좀 더 그 에너지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사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를 없애버려서 산지가 아니 아까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양태석 의원이 첨언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설치하고 우려해서 산지법에 따라서 20도는 유지가 되고 뭐 그 외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더 사실은 실효성이 업자들이 그런데 과연 태양광 시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사면이 있을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불수용을 했을 때 아마 이게 풀어준들 그렇게 재생에너지의 보급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산지로 그 뭐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설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우려되는 왜냐하면
그 태양광 패널은 좀 그렇습니다. 그 집중호우가 오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태양광 패널을 한쪽으로 이렇게 물을 내리는 이렇게 받아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 내리는 거기만 계속 이게 땅이 이제 유실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태석 의원만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입지에 태양광 시설에 들어오기보다는 그 가장님이 우려하는 게 더 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이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가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이거를 경사도 없애면 우리 시에 어떻게 돼서 영이 들어 재생에너지가 2.몇 %에서 뭐 오른다. 뭐 그러면 제가 그래도 캐션 마크가 드는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없애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논의나 전답이 산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산지에 하는 거는 아예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산지는 15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금 전이나 다배나 과수 그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도로 되어 있는 거를 20도로 늘리는데 그거는 개발할 경우에 산지하고 전담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간격은 20m 이상 간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산하고 전답하고 20m 떨어져서 설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농사도 이거 지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까 말씀했지만 적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제가 않습니다.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예. 양태석 의원님이 경사도를 줄인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그러면 전답에 이제 그 전답에다가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하신 겁니까? 산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우려가 되네요. 아니, 왜냐하면 논이나 밭에는 농사를 지어야지요. 그래서 농사 지금 안 짓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얼마간에 활용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 내가 좀 저는 사실은 이걸 왜 삭제를 하려고 하지? 태양광은 산지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 근데 전답에다 설치한다는 그걸 하시고 한다는 건 제가 지금 이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가 산지의 경사면에 있으면은 태양 고도에 따라서 한 면만 햇빛을 받겠죠. 맞습니다. 평지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받는다고. 받는 면들이 더 시간들이 넓어져요. 그래서 전라도라든지 보면은 태양광 자체를 갖다가 수상해 댐에도 띄우고 그렇죠. 공공건물에도 많이 올리고 굉장히 하죠. 대단히로 이렇게 하죠. 근데 산지에 이때까지 설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산지를 갖다 임의로 벌채를 해서 수목을 갖다 맞아요. 벌채를 하고 태양광 패널을 세우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산지 관리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죠. 지금 태양광 패널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제 산지에는 거의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산지 부분이 아니고 아니네요. 농경지임자 부분 산지 외에 일반 대지들 전답과 대지들에 대해서 경사도를 갖다가 우리 거제시는 15도로 평균도를 적용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네, 폐지를 맞아요. 하면서 20도까지 일반 저희들 개발행위 기준에 평균이 20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태양광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조례를 이런 부분을 개정하고 말씀드립니다. 하시면 의원님의 조례 개정을 내가 100번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의 긍정적인 거대로 그 업자들이 이용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경사도를 없애려고 하냐고요. 그게 내가 그게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의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사도를 예. 없애자고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재생에너지 이거 없앤다고 해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산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산지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 이걸 산지를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논하고 과수원에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거의 할 데가 없어요. 그럼 더 이제 태양광 시설이 우리 주민들 더 가까이 오는 거네요, 과장님. 이렇게 이제- 되면요. 또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각종 주요 시설들 네. 도로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밀집 취락시이라든지 이것 결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예. 결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저희들 조례에 맞게끔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만약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 우리 시가 이 조례의 그 경사도 없앤 것 때문에 혹시나 좀 뭐 주민들의 불편이나 무분별한 뭐 개발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태양광을 갖다 설치할 수 있는 면적들은 위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사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이 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주변 여건 등 기준과 부합 여부 등등을 갖다가 이제 검토를 지금 현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개정 후를 비교했을 때는 그 면적 부분, 가용 면적이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좀 해줬으면 그냥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대가 아니라 좀 이해가 될 텐데 사실 좀 그게 어렵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사도를 없앤 지자체가 있긴 있나요? 경사도를 없앴다는 표현보다는 조례에서, 경사도가 있는데 20도 기준을 가져가는 시군과 20도, 15도 이하로 가져가는 시군들이 나눠지는데 그것들 한 반 정도, 한 50대 50 이렇게 우리 경남만 보면은 18개 시군만 보면은 그 정도 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를 조례상에 이렇게 담지 않은 데는 없고 이렇게 우리처럼 없앤 데는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산지가 따로 있으니까. 산지가 따로 있으니까. 저는 좀 이게 사실 좀 이해가 확 안 와서 경사도를 없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산은 산지법에서 20도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건데 전답에다가 태양광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경사도를 없애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의원님 그거를 경사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항목만 없애지는 그게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는 없어도 그 근거되는 법에는 다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조례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경사도는 20도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특별히 15도를 적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15도가 없어지면은 20도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완화가 된다는 것이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미수 의원님. 아이고 양태수 의원님. 예. 예, 요거 뭐 하신다고 절하신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개정하신다고. 저도 이렇게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꼼꼼하게 이걸 너무 또 풀어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극한호우라든지 이런 요즘은 뭐 장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지금 산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뭐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가수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풀어놓는 게 요걸 삭제를 하면은 우리가 태양광도 지금 15도에서 지금 20도로 완화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말로 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예. 제가 되물어 볼게요.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로 혹시나 이렇게 이제 피해가 지금 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 걱정을 하죠. 예. 하는데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 그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뭐 태양광을 떠나가지고 경사도를 15도, 20도 늘렸다 해서 뭐 붕괴돼 가지고 크게 문제된 거는 뭐 실제로 우리 거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가 붕괴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전부 산지에다가 산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뭐 태양광을 설치했다 해서 뭐 저렇게 뭐 붕괴되게 된 적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약간 다른 거지만은 또 뭐 이렇게 집안이 약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럼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는 그러면 이제 농사는 계속 그렇게 지어 오다가 그러니까 예. 농사 안 짓는 부분에 지금 예.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다는 그런 그리고 해당이 되는 게 예. 이게 거리가 또 300m 뭐 도로에서 300m 마을에서 또 200m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뭐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도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확대됨으로써 정확하게 이제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근데 우리가 알 수 사실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예. 적용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저도 실천이 안 되다 이제 보니까. 그 조사를 대충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지는 할 때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내가 한 거고, 예.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뭐 전라도처럼 뭐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게 이제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것밖에 예, 안 되니까 맞습니다. 원님께서 예. 말씀하시는 예. 게 일단은 정말 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서에서 부동의를 하셨다 하니까 저도 또 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원님 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참고로 제가 아까 이격 거리와 관련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해 7월에 어느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격 거리를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한 자연 취락지 5호 이상에 대한 이격 거리를 이제 좀 완화하자. 보고 했지만 그 당시 의회에서 난개발 우려라든지 우리 거제 지역의 지형적 특성인 산지 위주에 있어서 그렇게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m로 이렇게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불수용되어졌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에서 그 부서 의견에서 2020년도에 15도 이하로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한 이유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강화한 이유가. 그때 2020년대 조례를 갖다 이제 반영을 했을 때가 좀 더 산지 관리법도 강화가 되었고 전체적인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환경적인 문제, 도사 유출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경사도를 15도까지 그때 조례 반영을 했고 이격거리도 그때 주요 시설이라든지 취락지역에서 이격거리도 되어서 그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좀 구성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격거리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 조례를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안선에서의 또 국립공원구역이나 또 해안선에서의 300m.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거를 논의한 적은 사실 있습니다. 이제 거제도의 섬 특성상 이제 어떤 뭐 자연 환경적인 또 경관의 문제성도 사실은 뭐 따졌다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도 이하 지금 이제 이 조례에 어떤 개정이 되면 농지라도 농림 지역에서 이게 허가가 나가지게 됩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 절대 농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이제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아마 발전 시설이 못하죠. 설치를 제한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지법에. 지금 현재 15도 이상 되는 부지에 우리 시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15도 이상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반려된 건수들은 그렇게 나열하기는 힘들고 네. 경사도가 뭐 17도, 뭐 19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 저희들의 2020년도에 15도로 강화되기 전에는 20도였으니까 네. 뭐 19도 평균 경사도 되는 지역, 17도 되는 지역들이 있었고
20년도 이후에는 이제 15도 이하로서 네. 13도 네. 이렇게 입지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허가가 그대로 나갔고 지금도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려된 것도 좀 있습니까?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위치상, 경관상 좀 예. 대규모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 위치상 국도변에서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네. 법적인 기준은 만족을 하지만은 네, 네.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는 만족을 하지만은 종이는 설치지가 좀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 부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부결을 갖다가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예.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도시계획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제도에 섬지역이고 또 부족한 뭐 토지 그다음에 경관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네. 조금 전에 앞에 두 분 의원께서도 이게 반대 의견을 좀 내시는 것 같고 부서 의견도 뭐 일단 반대 의견을 내시는데 어쨌든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예,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예. 태양광 발전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태양광의 발전 시설 입지가 이제 완화되었어. 태양광 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유로 장점은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경사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경사도 규정이 완화된 전답 등 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산지와 접하고 있는 농지는 현황상 산지임에도 20도의 경사지 개발 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장마철 산사태, 토사 유출 위험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어. 태양광 발전실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난개발로 인한 인근만 주민과의 갈등, 관가지 경관 보험이 미관 해소의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경사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집행부의 의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정회 기간 동안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사 보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시죠. 우리 이미숙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그 질의 답변 시간과 정해 시간 동안 경사도 완화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가 심사 보류에 동의합니다. 네. 예, 이미숙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하신 의원님들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에 거제시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안번호 565호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정치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자로 161페이지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23년 5월 31일 환경부고시 2023-116호에 따라 거제시 우리 둔덕면 동부면 이루면 이른의 자유형 공원법에 따라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이 일부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해제되기 전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해제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현 해실 여건과 합리적인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토지 이용의 현실화를 좀 도모하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그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지정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와 토지 이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혁 내용입니다. 개혁 중에 근본 용도지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면적은 약 127만 9,2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지역은 117만 7,542제곱미터이고 기타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10만 1,698제곱미터에서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면적이 약 21,432제곱미터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면적은 54만 3,941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 그 외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면적들은 표와 같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세 번째 보시면은 그 외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7개 주기 중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9,781제곱미터이고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28,27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용도 면적은 54,6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4년 5월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 고시가 환경부로부터 있었고 23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후 24년 12월에 변경 입안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고 관련계 부서 협의 또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갖다가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의견 청취 후 수의도시계획 자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경상남도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자로 보시면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54만 3,941제곱미터인데 급의 용도되는 변경 면적 중에 약 42.5%를 차지합니다. 본 지역들은 농림지역으로 가는 지역들은 현재 산지관리법 상에서 공익육 산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부하도록 국토계획법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은 32,556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에서 비율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보여지는 면적은 40만 5,946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31.7%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면적은 16만 7,234제곱미터로 전체 1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이나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면적들이 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지정 면적 6,433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이루어진데 전체 비율은 0.5%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7개 주기 중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 지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9,781제곱미터로서 맑은 샘병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28,270제곱미터는 2개의 지역으로서 장목에 있는 외포 이름과 문동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4개의 지구는 이제 사등면에 추미집 맞은편 지승리 이름이 되겠으며 장목 대금의 대금 IC 및 매미성 인근과 시방 매미성 주차장 뒤편 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양의 동부 농협부지가 근본 계획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565호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일제한 이후부터 사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및 시간 내 토지 이용의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및 관내 토지 이용의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계획을 입안하였고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 관련 조처를 이행하였으며 계획 대상지의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네. 용역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건데 이게 그럼 이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시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고시 시기를 갖다가 딱 저희들은 확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이제 시의 의견 청취 후에 시 도시계획 자문을 네. 갖다 거쳐서 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11월 달에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11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이제 도에서도 관계 기관 부서 네. 협의를 갖다가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주들이 뭐 간혹 전화가 옵니다. 그 용도지역 그 계획하는 거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뭐 어제도 전화가 왔던데 저는 몇 달에 있으면 또 안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상반기에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성이. 네네. 봐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개 확인합시다. 미지정 지역을 이제 이번에 또 찾아서 용도 지역을 그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자료, 과장님 이 자료 네네. 408페이지, 네. 408페이지. 네. 이러면 와연 예구마을.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그 일부 물량장으로 쓰는 인양기 앉아 있는 자리 거기하고 이 방파제 선착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미지정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토지로 등록을 하게 되죠. 네. 해서 이제 용도 지역을 정했는데 지금 그 우리 외국 마을에 어촌 누들 304호에서 건물 지은 자리 있죠. 네. 그 방파제 왼쪽. 네네네. 여기는 왜 지금 빠진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을 갖다가 새롭게 보하는 도시 관리 계획은 당초에 한래해상 국립공원 육지부 면적, 육지로 지적이 있는 지번이 있는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한래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용도 지역을 보하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수면으로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시기에 거의 매립을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립을 마쳤으니 땅에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이 그걸 조금 신경 썼으면 지금 그 지분을 부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용역 결과서에 지금 등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는 용도로 그 건물을 용도를 쓸 수 있도록 그 계획들을 쓸 수 있도록 가능한데 지금 그걸 다 놓쳐 놓으니까 지금 그 건물은 지금 아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은 육지 면적이 지번까지 한래해상 국립계획에서 해제되었을 거예요. 지번하고 면적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는 부지였고 그 위에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과 지적이 부여졌습니다. 졌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갖다가 해서 공유수면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는데 공유수면자도 일부 한래해상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의견을 주시면은 새롭게 용도지역을 갖다 인접 용도지역과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검토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제 이번 인사 이동에서 오시기 전에 뭐 사실 1차적으로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네네. 마을 해당 마을 이장님도 시청에 왔다 가셨고요. 지금 현재 거기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그 건물을 좀 용도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제 네네. 내용은 이제 파악하고 계시고 저도 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소관부서 항만과에 의견을 갖다 조회를 했고 네. 항만과에서는 국립공단에 의견을 조회해서 한래해상 국립공원은 아닙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새롭게 한래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분은 아니지만은 인접 용도지역과의 병행관계를 갖다가 검토해서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보하도록 업무를 검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10위까지 몇십억을 넣어서 건물거리 지어놓고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면 서로 손해 아닙니까? 네네. 우리 또 그 사업을 한 우리 거제시 행정 또한 또 우선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그 추진을 해서 계획 절차를 밟아서 용도지역 그 확정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자료에 기타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뭐 맑은섬 배영 쪽이고 그다음에 뭐 해운강 농협 부지 쪽이고 그런데 이런 그런 부지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네. 건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과 병행해서 좀 위반을 하다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 그렇죠. 나서서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춰볼 때 네. 방금 저 우리 예구마을에 그런 예가 있으니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도록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립공원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이제 거의 결정이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오늘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주민들의 이의나 또는 의견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 수용될 지금 여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예. 주민 의견 청취는 이행을 했고 지금 현재 시의 의견 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 자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주민들을 다시 의견을 갖다가 받을 사항은 아니고 계획이 크게 입안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큰 계획 변동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공람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현재 계획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번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개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거제시의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